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애플의 나이 찾기 기능에 대한 청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사실 애플의 대한국 정책은 너무나도 차별적이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우리는 지금까지 비싼 값을 내면서도 계속 참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호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이 찾기 기능에 대한 성토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차별의 역사는 아이폰 출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폰 1은 한국에서 구경도 못했죠. 처음 경험한 버전은 3GS입니다. 삼성과 폰 운영체제인 위피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판매를 개시했던 2G는 기본으로 패싱했고 3G도 패싱했죠. 그나마 가까스로 2009년 11월 28일 KT가 들고 들어와 공식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2008년도부터 1차 출시국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도 1.5차 출시국이죠. 그나마도 빨라진 거예요. 전파 관련 승인 등 국내 실정법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지나왔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기엔 다른 분야에도 무수한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제공하는 전자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켓 자체가 닫혀있죠. 일부 저작권이 말소된 미국의 고전 명작들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도서는 그나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튠즈 U라는 이러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그냥 존재만 해요. 여기서 콘텐츠를 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전자책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닝 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앱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사실상 이 시장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용 앱을 지금에는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초창기 국내 사업자들의 숫자가 적었던 시절엔 이조차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어요.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2014년도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23년 3월 21일의 일이었죠. 무려 9년 만에 현대카드 전용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아이폰 내에 브라우저나 쇼핑 앱에서 결제 시 연동도 되지 않는 반쪽짜리였습니다. 교통카드도 안 되죠. 심지어 가맹점도 없고 된다고 해도 인식도 잘 안 됩니다. 9년이나 늦게 들어와 놓고 사용성도 진짜 엉망이죠. 메탈 재질의 애플카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현대카드를 발급받고 페이 앱에 연동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죠. 애플 전용 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상당합니다. 1%에서 3%까지 상당하죠. 심지어 무조건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효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홈팟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했죠. 시리가 명령을 수행해줍니다. 초기 모델은 아이폰 6에 들어갔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2세대의 경우에는 애플워치 7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하면 뚝뚝 다 들어주죠. 사운드도 괜찮습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사운드를 재생해주는데 안 좋을 수가 있겠냐고. 이 정도 크기의 스피커 중에서는 단연 품질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 인식률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출시하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말도 못해요. 영어가 딸리는 저는 기본적인 명령어밖에 못해요. 헤이 시리, 뮤직, 헤이 시리. 딴 거만 할 게 뭐 있지? 없어! 그거밖에 없어. 시킬 줄 아는 게 없다고. 비전 프로도 한국은 패싱했죠. 어차피 폭망의 길을 갈 걸로 보여지는 비전 프로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싸도 사볼 시도라도 좀 할 수 있게, 견적이라도 좀 내볼 수 있게 좀 페이지를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다 못 사긴 하겠지만 애플 케어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2019년도에나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정식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서비스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액애플이 없어서 해외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공짜로 액애플 서비스를 받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 2019년도에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반쪽짜리인 게 분실에 대한 보장은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나이 찾기로 찾으면 되지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 찾기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십 수백만 원씩 하는 애플 기기들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나의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될 때 위치를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애플 제품군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비싼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각각의 기기들이 연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사용하는 환경 안에서의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설계하는 게 애플의 최대 장점이에요. 액세서리를 진짜 자주 잃어버려요. 에어팟이 그렇고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폰에서
위치부터 떨어진 자리를 GPS 태그로 남김으로써 잃어버렸을 때의 대략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죠. 이 나의 찾기가 안 되는 통에 이걸 잃어버려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태그의 경우에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30m 반경 안에서는 즉각적인 추적은 가능하게 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폰에 뜬 어떤 화살표 방향, 거리 몇 미터 남았다 뭐 이런 걸로 찾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걸 내 생활 공간이 아닌 야외 공간 다른 곳에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면 이거 어떻게 찾냐고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그 30m 반경 안으로 들어갑니까? 해외 방문객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의 숫자는 무려 1000만 명이나 됩니다. 1000만 명이요. 그중에 4분의 1인 250만 명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이폰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죠. 이 기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액세스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 기능이 처음 출시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기능 자체는 실행은 되긴 됐었어요. 하지만 위치 표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애플 기기들끼리 통신을 해서 뭐 와이파이로 뭐 셀룰러로 해가지고 기기들의 어떤 뭐 정보를 얻어가지고 뭐 위치 정보를 뭐 전송해주네 어쩌네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전혀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 눈 뜨고 코 베어야 됩니까? 같은 외국계 회사인 구글은 2013년도부터 내 기기 찾기 기능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애플 지도 앱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하면 실제로 내비게이션도 지도에 위치가 잘 찍혀가지고 잘 갑니다. 근데 왜 나의 찾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의 경우는 애플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고급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만큼의 돈이 됩니다. 2015년부터 매년 클라우드 비용만 해도 100만 원을 이미 넘게 주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결제 비용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이폰은 지금까지 총 8대, 아이 휴대폰과 아내 휴대폰까지 합치면 총 11대의 아이폰을 지금까지 구매를 했고요. 맥북은 3대, 아이패드도 3대, 그 외 수많은 액세서리들의 비용까지 합치면 못해도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애플에다가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 국내에서 쓸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청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청원에 동의를 했어요. 보통 10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국회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처리를 해주니 마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애플 기기를 단 하나라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불하는 애플 기기의 가격에 나의 찾기 서비스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나의 찾기 한국에서도 꼭 쓰고 싶어요. 이것만 되어도 지금까지 제가 때려박은 돈이 안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봄빠!